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강명도 선생 모셔서 김원봉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을 불러놓고 청와대에 김정은 사진을 나눠주면서 김정은하고 이거 손들고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김원봉이를 훈장 줘야 된다는 일장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원봉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웅이 됐다가 반당 반혁명 정부자, 그러니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반당 반혁명 정부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라왔던 박헌영이 잘 아시잖아요. 40년도 박헌영이 월북했잖아요. 그와 함께 합류했던 게 바로 김원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원봉이는 48년도 올라온 걸로 나와 있는데 48년도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여기서 친일파한테 쫓겨서 올라간 게 아니고 48년도 북한이 연속회의하고 이제 그 하나의 그 뭐 조선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뭐죠? 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한참 그럴 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단독 정부 수립하니까 북한이 9월 9일 날 48년 9월 9일 날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북 연속회의를 그때 46년도, 47년도, 48년도 남북 연속회의라는 게 한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구 선생이 올라갔던 게 그렇죠. 바로 김구하고 김일성. 네, 그때 남북 연속회의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두 개 조선 안 된다, 두 개 한반도 안 된다, 하나의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때 올라간 사람이 김원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물론 독립운동인 건 맞죠. 네, 맞는데 오히려 독립운동에서 그 유명한 그 무슨 폭탄 테러 그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김원봉 그 무슨 좀 영화에도 나왔던 그 조격 사건인가 테러가 조격 사건 이런 그 이제 용감하게 이제 그 싸웠던 거는 남는데 오히려 무장 투쟁을 오래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해방 바로 되기 전에 그 이제 무장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때 광복군이라는 걸 만들 때 이제 광복군의 뿌리가 돼 가지고 합류해 가지고 광복군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아마 이제 지금 말하면 국방장관식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오래 하고 항일전쟁에 참여했던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말하자는 건 그러면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해방 후에 6.25 전쟁 전후에 갈라봐야 된다. 해방전하고 해방 후로. 그럼 해방전에는 물론 김일성이도 갈라봐야 된다. 잠시만 지금.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데 해방 전에 보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친일파한테 쫓겨 올라간 게 아니라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게 김원봉입니다. 그렇죠. 쫓겨 올라갔으면 김원봉이가 내각 부수상까지 되지도 않거냐. 그리고 장관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 남로당파하고 김원봉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크게 역할을 했던 거죠. 박헌영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뭐냐면 해방 전하고 해방 후로 갈라봐서 독립운동을 수호를 한다고 한다면 김일성이야말로 항일운동을 15년 동안 한 건 맞아요. 그거는 일제 강점 시기에 신문들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일본에 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김일성 빨치산 한 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둔갑했다고 하지만 김성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엔 항일 빨치산 했거든요. 그게 32년도 안도에서 한 개 무장부대 약 한 150명 가지고 무장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진짜 15년 동안 백두산 안도 이쪽 그 간도 지방에서 무장투쟁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전투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고난이 행군이라는 것도 그때 일본 놈하고 싸우면서 쫓겨가면서 고난이 행군이거든요. 그 겨울에 추운 영하 40도.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가지고 한 300명이 출발해 남패자에서 어디죠? 회의 끝내고 남패자에서 그 이름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끝나고 어느 지역까지 가는데 한 200km를 석 달 동안에 가는 겁니다. 겨울에 추운데 300명이 떠나가지고 다 죽고 16명이 살아더라. 이게 고난의 행군이거든. 목을 꼬고 추이고 굶주리고 일제 헌병들 추격 따돌리고 하는 게 이게 고난의 행군인데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일성은 사실 싸웠어요. 싸우다 41년도에 소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바롭스크에 이제 조선이 대대를 만들면서 그걸로
차출돼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용감하게 싸운 건 김일성이도 많이 싸웠죠. 김원봉이다. 네. 그러면 김일성도 그 해방전이나 해방이나 갈라 보면 독립운동 훈장 줘야 되겠네. 항일용이야. 항일용. 전투를 많이 했어. 특히 누구하고 전투를 많이 했냐면 모태동 그래서 모태동하고 친한 겁니다. 모태동의 그저 전우돌하고 그 항일 1세라고 하잖아요. 네. 둥서병, 모태동, 주울레 이런 사람들과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일제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전투를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김원봉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김일성이를 훈장 줘야 돼요. 참,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김일성 줘야 되겠다 이런. 참 아주 묘한 게 참 묘한 게 하나만 더 제가 말하죠. 하나 묘한 게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인민군 창건이 1948년 2월 8일이에요. 근데 조선인민군 창건한 날이야. 인민군 대창건. 그걸 후에 김일성이 업적을 기리고 김일성이가 무장부대를 조직한 1932년 4월 25일 날 안도에서 빨치산 한개 중대 한 150명 그 선포식 할 때 무장부대 선포식을 할 때 그 날이 1932년 4월 25일인데 인민군 창건일을 골로 옮겼어요.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미 우리는 1948년 2월 8일이 인민군 창건이 아니라 뿌리는 1932년 김일성 항일교대를 창건한 4월 25일이 조선민군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1932년 4월 25일로 한다. 헌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건 김원봉이의 우리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가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광복군 그 뿌리라고 한다면 그 올라가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올라가 가지고 북한군과 함께 인민군과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가 여기다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박헌영이하고 같이 확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여기 이제 남노당 이걸 복원해 가지고 남노당은 100만을 해놓고 무장위협대를 조직했다고 이야기한 게 박헌영, 김원봉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김원봉이하고 박헌영 우리 남쪽에서 투항하고 북쪽으로 투항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김일성을 꼬드겨 가지고 친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주원인이거든. 그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6.25 사변이야. 6.25 사변에 박헌영이가 심지어 김일성과 함께 소련을 가서 설득시켜서 다 설득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굴 데리고 가요? 박헌영이를 데리고 스탈린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박헌영이가 내가 그 100만 우리 부대가 있다. 그냥 포소리만 놔도 이거 그냥 다 항복하기 위해서 무장부대하는 건 이승만이 그냥 간다. 그 통일은 한반도 조카 통일은 이게 남조선이 조카 통일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랬거든. 그래서 스탈린이 박헌영의 말을 듣고 승인해주고 무력을 지원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알아야 돼 역사를. 거기에 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원봉이고 전선 부사령관 했던 사람이 김원봉이고. 아니 근데 그걸 훈장을 준대. 자 물론 김원봉이가 좋아요. 독립운동 했으니까 특출한 공로 세웠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럼 친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리 이짝 좌익 쪽에서 말하는 그것도 좌익이 아니에요. 일반 진보가 아니고 친북, 종북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친일파에 당했던 경찰에 친일했던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 자 그러면 친일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인민군들이 끌고 와서 우리를 남한을 공격한 김원봉이를 훈장을 줘야 되면 그러면 북한에 영공한 사람 다 친영공이죠. 친공이죠. 친북했고 친영공했던 전쟁 일으키는데 이바지했던 사람 다 훈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친일은 이건 아주 철저하게 적폐청산 대상이고 북한에 올라가서 인민군 끌고 나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조카통일하려고 했던 무장 조카통일했던 이런 사람들은 훈장 줘야 되면 나는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이 내가 비호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수립하는데 그 사람이 공로가 있어요. 자 해방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던 36년간의 일제 통치하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제가 36년간 통치할 때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 다 친일을 보면 여기에 친일 안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 그때 36년간 동안 통치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친일이야. 면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이장 거기 군청 관청 도청 공무원들 다 공무원 100% 그러면 다
거기는 여기 그 친북 좌파 종북 아니, 세력들의 부모들도 있어요. 그때 거기는 사업 다. 열심히 해서 저 세금 세금 내고 다 친일이고. 다 친일이고. 그 경찰에 복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복무했다고 해가지고 후에 해방 후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쳤는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뭐 내가 좋다고 하는 거야. 친일 총산해야 돼. 총산 못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총산 못했으면 총산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김원봉이를 훈장을 줘야 되는 데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차라리 친일했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인 적폐청산이고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한반도를 조카통일하려고 했던 김원봉이와 같은 그렇게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과 손잡고 남침을 했던 사람은 훈장 줘야 된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사례에 맞지 역사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역사에 맞지 않고 사례에 맞지 않는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친일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만에 하나 영공은 괜찮고 친일은 안 된다면 이게 뭐가 되냐고. 이 사람은 그러면 무력을 끌고 와서 조카통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럼 만약에 그때 미군이 아니고 점령당했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없죠. 예. 북한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역사도 정확히 자기네 편에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역사는 역사일 뿐입니다. 이거는. 역사는 역사가 말해줘요. 역사는 역사가 심판하지 인간이 심판할 수가 없는 게 역사입니다. 이건 오늘에 나하고 지금 이봉규 박사님하고 여기서 한 것도 내일이 되면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내일이면 지나간 역사는 누가 잘했다 말했다 이거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보는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사에 맡기는 겁니다. 역사로서 남는 거야 기록으로. 그 다음에 먼 후세에 가서도 이거는 역사는 역사대로 남을 뿐이지 누가 이걸 잘했다 말했다 지금도 말하잖아요. 좌익 쪽에서 보는 건 이렇게 자기네 유리하게 보고 보수 쪽에 보는 건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근데 이렇게 할까? 그것도 딴 날도 아니에요. 저는 잘 알죠. 현충일 날인데 왜 이런 얘기? 왜 이렇게 안 하면 보훈처에서 네. 훈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왜 그럴까? 그런데 이봉규 박사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이거는 물론 보훈처에서 주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이거 갈라보자. 진보 보수 따로 없다. 그건 좋은 말 했다고 봐요. 저는 진보 보수 따로 없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없네. 애국하는데 그런데 애국하는데도 진보 보수 갈라놓고 있잖아요. 하나는 친일파고 하나는 자기가 걸려. 그러니까 내 말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또 갈라져.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무슨 이 갈라놓자고 한 게 아니고 진보 보수 따로 없다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오바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 아니 일부러 갈라놓는 아니 자, 뭐 저, 물론 좋아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봅니다. 일부러 근데 내가 그것도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다. 예, 난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거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거기서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친척한테 훈장 주려고 했어요. 친척 누구? 강진석, 강반석이 오빠한테 훈장 줬잖아요. 그건 이미 통과됐다고. 보수 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김일성 외삼촌한테 어떻게 이 무궁화훈 이 국가 제일 최고 높은 훈장을 주냐. 근데 강진석이는 뭐냐. 교인이요. 집사, 장로. 네. 그 다음에 뭐였냐면 그 파출소 소장 일제 네. 그 경찰을 무장 한 총 단독으로 가지고 가서 쏴 죽였어요. 애국자지. 애국자네. 체포됐어. 이거 정말 안중근이만은 못해도 경찰소장 이거 가서 소장 쏴 죽였는데 가서 세 사람이나 체포돼서 항고했다며. 네. 항고해가 나는 일제를 반대 무장투쟁하겠다 해가지고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 무장 청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쏴주고 체포됐어요. 그 옥중에 있다가 죽었잖아. 해방되면서 나왔지만 그 고문 받은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김일성이 외삼촌이야. 당 외삼촌. 강반석이 친오빠라고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을 그 훈장 줬는데 그럼 김일성은 누구였다? 6.25 전범자인데 그 외삼촌은 이거 그 후에 그 집안은 다 그 아들이 당전에 정치국 위원되고 전쟁 때 그 아들이 뭐랬는 줄 아세요? 뭐랬어요? 김일성 책임 부관했다고. 그 아들이 6.25 전쟁 일으키는데 강진석이 아들이 바로 다 그 한 자리 다 했죠. 강민수 뭐 다 강독수 뭐 이런. 북한에서는 대단한 집안이네. 근데 그 강진석이를 보훈처에서 최고 훈장을 줬다고. 훈장을. 근데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뭐 이제 몰랐네요.
아니 박사가 이런 걸 모르고 아니 어떻게 그걸 몰랐어 나는. 그러니까 내 말은 그야말로 또 강명도 교수하고 집안인지 몰랐다는 거야. 나는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거 역사 갈라놓고 그 6.25 전범자의 외삼촌 그것도 그 아들들이 다 인민군 김일성 부관했던 6.25 전쟁하는데 동참해서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거든 그 아들이. 그러면 물론 뭐 아버지 죄를 아들한테 묻지 못하고 한다지만은 그 강만석 그 김일성의 우리 그 친척들이 다 부주석도 하고 정치국위원회하고 한 자리 뭐 장관 뭐 몽땅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왜그 보훈처에서 그 전진 모르겠지만 그때 보훈처장은 아주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기서 막 악질 보수라고 막 끌어내야 된다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갈라보다가 이 진보하고 보수 따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애국의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 그건 훌륭한 말이야. 그런데 아니 자기가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다가 보니까 김원봉이 말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김원봉 같은 훌륭한 사람이 북한으로 갔다고 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북한에 갔는 뭐 친일파에 쫓겨서 갔다 김일성이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역사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럼 왜 처형받았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처형받은 게 아니고 종파투쟁 자기 파와하고 그 장관까지 내각 불상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력 다툼 김일성 몰아내고 자기네가 이제 뭐 연안파든 뭐 이 남로당파든 이런 사람들이 남로당파 박건용이 이제 52년대 총살됐지만 이 북한에서 올라갔던 파가 있잖아요. 네. 여운형이도 그렇고 여운형 가족들이고 뭐 많잖아요.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약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만 명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내각이나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련파하고 소련에서 파견된 사람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김일성 죽이려고 했다가 반당반행범죄로 총살된 겁니다. 이 57년도 6년도 그때 그 시어혁명 갔다 오다가 이제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순환병장. 거기에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56년도인가 57년도인가 총살당하고 체포되고 2년 있다가 총살까지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뭐 위해서 거기서 뭐 이제 일제를 타들 싸우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싸운 게 아니고 권력 다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력 다툼하다 이 사람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승엽이 뭐 다 박근철이 김도만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6.25 전쟁의 전범이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게 이제 친북이나 정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도 뭐 그냥 뭐 친일 무슨 경찰한테 매 맞아가지고 억울해서 열받아서 올라간 것처럼 묘사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김일성한테 무슨 뭐 애국투쟁하다 죽은 것처럼 그 죽지 않았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6.25 전범자입니다. 100%. 그리고 요게 이 지하 조직을 꾸리고 빨치산 투쟁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김일성이 여기 몰라. 한국의 요게 용량은 저는 몰라요. 박건영이하고 김원봉이거든. 그 여기서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쁜 짓은 뭘 많이 했냐. 한국 사람들 엘리트를 다 끌고 올라갔잖아요. 6.25 전쟁 때. 왜 그런 사람을 훈장 수여하는데 그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올라갈 때 이런 사람 요거 똑똑한 요거 다 끌고 올라간 거. 예술인, 작가, 그 교수 다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걸 똑바로 좀 알아야 됩니다. 위용군 창설하는데 주 멤버였고 여기서 이 한국 청년들로 위용군 조직하고 다 유명하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분간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뿌리를 우리 국군이 김원봉의 광복군이 뿌리라기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 김원봉이가 뿌리라기는 건 잘못됐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죠. 네. 자,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